수백 발의 최첨단 탄도미사일과 대함미사일이 단 하룻밤 만에 수백만 톤의 산호초 바위 더미 아래에 영원히 생매장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6일 오늘 아침 서방의 군사위성 레이더가 확인한 카르그 섬의 상태는 단순한 폭격의 흔적을 넘어선 전술적 대재앙 그 자체입니다. 미공군의 B-1B 랜서 초음속 폭격기들이 쏟아부은 3만 파운드급 벙커버스터 폭탄들은 단순히 지표면을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강철 탄두들은 지하 깊숙한 안반층까지 뚫고 들어가 기폭하며 섬 전체에 인공적인 지진과 지각 침하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42년 동안 피땀 흘려 파놓았던 거대한 V자형 지하 터널 시스템 전체가 도미노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발사 명령만을 기다리며 터널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수백 발의 미사일들은 이제 단 한 발도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캄캄한 지하의 거대한 무덤 속에 갇혀 완벽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잃은 것이 아니라 이란이 자랑하던 해안 방어선과 비대칭 보복 능력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거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하 터널의 붕괴보다 전 세계 정보 기관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텅 비어버린 테헤란의 권력의 진공 상태입니다. 터널이 무너져 내리던 그 끔찍한 밤이란 최고 지도자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가 벙커 내부에서 발생한 거대한 붕괴의 충격파에 휩쓸려 다리 한쪽이 절단되고 내부 장기가 심각하게 파열되는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다는 첩보가 아랍 언론을 통해 긴급 타전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란의 차기 권력을 짊어질 이 핵심 인물이 테헤란의 병원이 아니라 러시아의 비밀 군용기에 실려 모스크바로 긴급 야간 탈출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러시아의 국영통신사 타스가 소치와 모스크바 인근의 영공을 군사의료 목적의 특수항공기를 위해 긴급 통제했다고 보도한 사실은 이 탈출극이 단순한 소문이 아님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보망에 따르면 그는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엄격한 보안이 유지되는 비밀 궁전 내부의 지하 수술실에서 목숨을 건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은밀하고도 다급한 모스크바행 야간 비행은 중동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거대한 권력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전시 상황에서 최고 지도부의 핵심 인물이 자국을 버리고 타국의 군사시설로 도피했다는 것은 이란 내부의 지휘체계가 사실상 붕괴되었음을 전 세계에 자인하는 꼴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러시아가 이제 이란의 차기 권력자를 물리적으로 보호하고 통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이란의 미래 권력이라는 가장 값비싼 지정학적 인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테헤란의 강경파들이 미국의 폭격에 대한 보복을 외치며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크렘린궁은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후계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란의 향후 에너지 정책과 중동 내 군사 작전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하 터널에 묻힌 미사일들보다 더 끔찍한 비극은 이란이라는 국가의 자주적인 권력 자체가 모스크바의 차가운 수술실 안에 영원히 갇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카르그 섬의 지하 터널이 무너져 내리며 발생한 거대한 지정학적 충격파는 페르시아만을 넘어 아시아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벙커버스터의 폭발음보다 더 큰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곳은 미사일을 잃어버린 테헤란이 아니라 바로 텅 빈 송유관을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시설을 산산조각 낸 직후 전 세계를 향해 가장 노골적이고 치명적인 외교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3월 30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중대한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가 내건 조건은 단 하나 중국이 직접 나서서 이란을 압박하고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를 정상화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이란의 붕괴를 지렛대 삼아 중국의 경제적 목줄을 정조준한 가장 잔혹하고 천재적인 전략적 덫입니다. 오늘 2026년 3월 16일 아침 중국 외교부가 예정되어 있던 정례 언론 브리핑을 돌연 취소하고 무거운 침묵에 빠져든 것은 베이징 내부의 극심한 당혹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실시간 해상 교통 데이터망인 마린 트래픽의 오늘자 레이더 화면은 중국이 직면한 끔찍한 현실을 시각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 국영 석유 기업인 시노펙 소속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5척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5만 만의 깊은 바다 위에서 엔진을 끄고 유령선처럼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유조선들이 제때 중국 본토의 항구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거대한 산업단지들은 며칠 내로 심각한 에너지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이란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그 이란의 석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핏줄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제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만약 중국이 트럼프의 요구대로 이란을 압박하여 해협을 열게 만든다면 그것은 수십 년간 반미 전선에서 피를 나눈 핵심 동맹국인 이란의 등에 칼을 꽂는 치명적인 배신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는 중동 지역에서 중국이 쌓아온 외교적 신뢰를 단숨에 붕괴시킬 것입니다. 반대로 이란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당장 3월 30일에 정상회담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맴도는 자국의 유조선들을 구출할 어떠한 물리적 수단도 갖지 못한 채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카르그 섬의 지하 터널에 묻힌 것은 이란의 미사일뿐만이 아닙니다. 그 잔해 속에는 미국과 맞서 중동의 패권을 나누어 가지려 했던 중국의 거대한 지정학적 야심도 함께 매장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시체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진핑 주석에게 가장 굴욕적인 항복 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터널이 완전히 함몰되어 수백 발의 미사일이 생매장된 물리적 현실과 정반대로 이란의 국영방송과 소셜미디어는 철저하게 조작된 인지전의 환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미사일을 잃어버리고 지휘부가 마비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비참한 무기는 바로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동원한 가짜뉴스의 살포입니다. 최근 이란의 선전 매체들은 미 해군의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는 USS 에이브러햄 링컨 초대형 항공모함이 화염에 휩싸인 채 통제 불능 상태로 바다에 침몰하는 정교한 조작 영상을 전 세계에 맹렬하게 유포했습니다. 단 한 발의 피격도 받지 않은 멀쩡한 항공모함을 불태우는 이 가짜 영상은 공포에 질린 자국민들을 위로하고 붕괴 직전의 대리인 세력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입하기 위한 테헤란의 가장 절망적인 심리적 방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조작된 선전물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고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반격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거짓말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미국 내의 주류 언론사들을 향해 국가 반역죄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운운하며 연방통신위원회의 면허 취소 및 대대적인 숙청까지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타격을 넘어 적의 입과 귀마저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무자비한 정보전의 선전포고입니다. 그러나 가짜 뉴스를 둘러싼 이 소란스러운 진흙탕 싸움의 이면에는 훨씬 더 차갑고 소름 돋는 군사적 실체가 숨겨져 있습니다. 조작된 영상 속에 불길이 타오르던 오늘 2026년 3월 16일 현재 카르그 섬의 앞바다에는 유령처럼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2,500명의 최정예 병력으로 구성된 미 해병대 제-16 원정대가 탑승한 거대한 상륙 준비 전단입니다. 벙커버스터 폭탄이 섬의 지하 터널을 산산조각 내고 이란의 해안 방어 능력을 영구적으로 거세해버린 지금 이 거대한 지상군 병력이 카르그 섬에서 불과 50헬이 떨어진 해상까지 은밀하게 전진 배치된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펜타곤의 수뇌부는 단순히 섬을 폭격하고 물러나는 낡은 전술을 넘어 부츠 온 더 그라운드, 즉 지상군을 직접 투입하여 무방비 상태가 된 이란의 심장부를 물리적으로 점령하는 가장 치욕적인 시나리오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만들어낸 가짜 승리의 영상은 오히려 미군에게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이버 테러의 근원지를 발본색원한다는 완벽한 군사적 명분, 즉 카수스 벨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터널 아래에 묻힌 미사일의 잔해 위로 2,500명의 미 해병대가 상륙정을 타고 밀려드는 순간은 이란에게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넘어 국가의 주권이 짓밟히는 역사적인 치욕이 될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만든 인공지능의 가짜 화염을 바라보며 환호하는 동안 진짜 미 해병대의 상륙 장갑차들이 해안선의 모래사장을 짓밟고 올라오는 엔진 소리를 들어야 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무기를 잃고 지도자를 잃은 채 조작된 영상 뒤에 숨은 국가의 최후는 적의 군화 발굽 아래에서 가장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것뿐임을 이 상륙 전단의 침묵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카르그 섬의 캄캄한 지하 터널 속에 수백 발의 미사일이 생매장되고 최고 권력자가 모스크바로 야반 도주한 끔찍한 현실은 테헤란의 국경을 넘어 중동 전역에 포진한 대리인 세력들의 신경망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단층의 붕괴 속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내놓은 공식 성명은 그들이 얼마나 깊은 절망과 통제 불능의 공포에 빠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혁명 수비대 수뇌부는 이스라엘의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암살하겠다는 피비린내 나는 협박을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그러나 최고 지도부의 공백 상태에서 터져나온 이 암살 위협은 강력한 군사 제국의 선전포고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약자의 가장 비참하고 공허한 비명에 불과합니다. 적의 군사시설을 대규모로 타격할 물리적 수단과 전략적 자산을 모두 잃어버린 체제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은 오직 개인을 향한 테러와 맹목적인 암살의 언어뿐이라는 냉혹한 권력의 법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란의 이러한 맹목적인 발악은 중동 전역에서 통제력을 상실한 무차별적인 도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6일, 현재 방향을 잃은 이란의 무인기와 미사일 파편들이 이스라엘 내의 미국 영사관 주변에 떨어지고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과 쿠웨이트의 주요 레이더, 시설을 맹목적으로 타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계산된 군사작전이 아니라 심장과 뇌수술을 동시에 받고 있는 빈사 상태의 맹수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변의 모든 것을 향해 발톱을 휘두르는 치명적인 난동입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핵심 군사시설이 미군의 폭격기 편대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한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아무런 전략적 가치도 없는 주변국들의 민간 및 방어시설을 맹목적으로 공격하며 전선을 무의미하게 확대하는 치명적인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지휘 통제소가 마비되고 이란의 맹목적인 난동이 이어지는 이 완벽한 혼란의 틈을 타서 이스라엘은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군사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란이 자신들의 앞가림조차 하지 못하는 지금이 바로 북부의 최대 위협인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2026년 3월 16일 현재 대규모 예비군 동원령을 전격 발동하고 수만 명의 중무장한 지상군 병력을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로 맹렬하게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이란의 막강한 미사일 우산 아래에서 보호받던 헤즈볼라는 이제 등 뒤를 지켜주던 든든한 후원자가 지하 터널 속에 생매장된 채 자신들만이 이스라엘의 거대한 전쟁 기계 앞에 벌거벗겨진 채 던져졌다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르그 섬의 지하 터널 붕괴로 시작된 이 거대한 나비 효과는 중동의 지정학적 지도를 영구적으로 다시 그리는 역사적인 최후의 판결문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자원을 쏟아부어 구축한 저항의 축이라는 거대한 대리인 네트워크가 중심부의 타격 한 번으로 사상 누각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자비한 폭격 명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은밀한 인질극,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속한 지상군 투입은 이란이라는 국가를 철저하게 해체하고 있습니다. 지하 터널의 안반 속에 영원히 매장된 수백 발의 미사일 위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적 패권과 동맹국들의 절대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때 중동을 호령하던 페르시아의 군사 제국은 이제 조작된 영상 뒤에 숨어 허망한 암살만을 외치는 이빨 빠진 노인으로 전락했으며 세계는 무자비한 힘의 재편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카르그 섬의 끔찍한 물리적 파괴와 최고 지도부의 치명적인 참수는 단순히 해안선의 방어망을 뚫은 것을 넘어 이란 내부에서 거대한 내전의 화약고에 불을 붙였습니다. 2026년 3월 16일, 오늘 아야톨라의 신정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펜타곤의 스텔스 폭격기가 아니라 바로 통제력을 잃고 끓어오르는 테헤란의 캄캄한 거리입니다. 외부의 적을 향해 허망한 암살 위협이나 쏟아내고 있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지휘체계가 마비된 사이 수십 년 동안 권력의 변방에서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이란 정규군, 즉 아르테시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항명과 반란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서방의 심층 정보망에 따르면 이란 정규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분노하여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간인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혁명 수비대의 잔혹한 발포, 명령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부 내부의 총구가 서로를 겨누기 시작한 권력의 치명적인 분열입니다. 정권이 수십 년간 선전해온 무적의 방패가 미군의 벙커버스터 폭탄 앞에 한낱 종이 쪼가리였음이 만천하에 폭로되자 억눌려 있던 시민들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이스파한과 쉬라즈의 광장으로 맹렬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던 헤즈볼라와 같은 대리인 세력들이 붕괴하고 차기 권력자가 러시아의 비밀 군문전으로 비겁하게 도망쳤다는 끔찍한 진실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공포 정치를 유지하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군사적 억지력과 신비주의가 단 하룻밤의 폭격으로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시위대는 더 이상 혁명 수비대의 낡은 곤봉과 최루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휘관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폭압적인 정권의 목줄을 직접 끊어내기 위해 정부의 핵심 청사들을 향해 맹렬하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 중부사령부가 정교하게 설계한 가장 완벽하고도 잔혹한 궁극의 참수 작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혁명수비대의 절대적인 무적의 신화가 산산조각 나고 러시아가 차기 지도자를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1979년에 세워진 이슬람 공화국은 외부의 무력 침공이 아닌 내부의 거대한 균열과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인해 스스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이란의 영토 깊숙한 곳에 지상군을 대규모로 투입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적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제거하고 지도부의 나약함을 발가벗겨 자국민들 앞에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독재 정권의 기반은 완벽하게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이 잔혹하고도 압도적인 전쟁의 최종적인 항복 문서는 페르시아만을 떠도는 미국의 거대한 항공모함 위가 아니라 신정체제가 분노한 자국민들, 그리고 반기를 든 정규군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테헤란의 아스팔트 위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중동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군사제국은 미군의 폭탄에 의해 치명상을 입었고 이제 그들 스스로가 쏘아 올린 내부의 총탄에 의해 역사 속으로 영원히 매장되는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